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네, 718 박스터 S를 가지고 트랙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전에 저희가 한 세션 돌아봤는데요. 네. 거동이 역시 미드십답게 정말 훌륭합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특히 미드십이라는 게 50대 50인데 무게중심이 가운데 몰려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 이게 그 프론트 미드십 구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무게중심이 앞뒤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운데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운데로 몰려있다는 것은 모든 물체는 이제 움직이면서 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요를 자연스럽게 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회전할 때 거동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네. 매끄럽다는 거죠. 예, 지금도 지금 타이어 소리 네. 안 나게 대충 탔는데 1.3G가 나왔습니다. 네, 타이어 소리가 이게 전륜구동 같으면은 뭐 난리가 나고요. 언더스티어로 날아가고 날라가죠. 예, 후륜 구동이라 그래도 상당히 타이어가 비명을 지를 만한 성격인데 네. 지금 타이어 소리 자체가 거의 안 들리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 동작. 사뿐하잖아요. 네. 예. 지금 그 자세 제어를 완전히 켜고 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뭐 동작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그 자세 제어 개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 코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악셀을 네. 일부러 좀 세게 밟아서 드르륵 하고 이제 엉덩이에 진동이 느껴지시죠? 예. 네, 근데 그게 981은 우욱 하고 타이어를 잡아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세련돼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타이어 스키드 소리가 네. 거의 앞뒤가 동시에 나요. 네. 이거는 정말 미드십 아니면은 네.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동작인데요. 그리고 출력에 비해서 차가 상당히 터프한데요. 네. 그 자세 제어를 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는 그 회전 구간에서의 동작을 보여주네요. 보통 분들은 이 자세 제어를 느낄 만큼 운전을 못 하실 거예요. 겁이 나서. 네. 지금 이 인제의 일본 코너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코너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쉽고 매끄럽게 돌아가네요. 와우, 이 트레일 브레이킹 동작이 그냥 나오네요. 근데 박스터가 밸런스가 워낙 좋은 게 기본적으로 워낙 좋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악셀을 이번 스로틀로 가면서 코너를 싹 돌면 뒷바퀴가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면서 거기서 악셀을 살짝 가면 바깥쪽에 토크가 가해지잖아요. 그 마치 카트 탈 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리프트라고 그래요. 안쪽 바퀴를 들으면 힘을 바깥쪽에서 하면 차가 안으로 싹 말리면서 가속해요. 얘가 그걸 보여줘요. 981도 그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가운데 몰려있고 거의 50대 50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를 자연스럽게 받아내요. 그런 특성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선회력이 생기는 거죠. 설정을 한번 좀 바꿔보시죠. 자세 제어 오프가 있고 온오프로 바뀌는 게 아니고 스포츠가 있어요. 1초 정도 누르면 스포츠로 바뀝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속 페달 초기 리스판스가 좀 더 힘차졌고요. 온을 시키면 팽지가 아까 지금 1.38G까지 아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에서는 조금 더 슬립을 허용하면서 1.45G 정도까지, 지금 1.5G까지 나왔습니다. 1.5G요? 그게 상당한데요? 이게 보통 지금 동작 참 좋네요. 그러니까 뒤가 한 5cm, 10cm 정도 날아가는 거를 허용을 하는 거 느끼시죠? 너무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눈감 대충 타시는 분들은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미드십의 이런 거동을 차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슬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트랙션을 놓치는 건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라인에 맞춰 선회를 하면서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이거
지금도 요거 뒤가 살짝 말리면서 돌아가거든요. 예, 요런 느낌이요. 예. 연속되는 코너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세련됐네요. 되게 편해요. 예. 저기 스피드 하셨네요. 예. 저렇게 하시면 안 되면 저기 굉장히 위험해요. 예, 뭐. 보통 이 정도 속도에서는 후륜 구동도 참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기 힘든데요. 네. 지금 이 728 박스터는 그야말로 정석적인 어떤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력이 박스터가 항상 목마르다. 네. 슈퍼카 반열에 들기에는 턱없이 모자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선회력, 이렇게 또 코너링 폴스 이런 면만 놓고 보면 사실 박스터 S 728 박스터 S도 슈퍼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충분한 잡지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너링은 슈퍼카 못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포르쉐에서 진정한 스포츠카가 911은 사실은 RR이라는 무게 밸런스가 이상해진 뭔가 그런 모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네네. 박스터가 제대로 된 스포츠카의 완전 기본적인 전형인데 포르쉐가 911 때문에 박스터를 이 이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 박스터가 출력이 높아지면 네. 아무래도 이제 무게 전후 배분이 좀 깨져요. 네, 네. 그래서 50대 50에 가까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아마 나오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엔진이 더 커지고 터보차저를 통해서 그 외에 이제 뭐 배관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붙게 되고 강화 부품들이 붙게 네. 되면 아무래도 후륜 쪽으로 이제 무게가 더 중심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멋진 밸런스가 나오긴 어렵겠죠. 자, 지금 앞에 나름 센 차들이 가고 이 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상대표에서. 박스터가 지금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 도로가 나타나니까 이제 양보를 시작하네요. 저분도 운전 잘하시는데요. 뒤로 싹 날려가시면서. 네. 지금 저 앞에 가는 게 스팅어 아닙니까? 그런가 보죠? 스팅어가 그 트랙에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한번 가까이 붙어볼까요? 저는 가까이 붙으면 겁이 나요. 그러면 앞서 보시죠. 스팅어가 재원상으로는 그 박스터보다 20마력은 높아요. 그래요? 그런데 차 이제 무겁겠죠? 차가 중량이 좀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또 구조 자체가 FR이다 보니까 미드십의 밸런스에는 미치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서킷에서 뉴트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728이. 그 다음에 출력도 상당히 재밌게 탈 수 있을 만한 출력이에요. 또 터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동작 자체가 더 이상 뭘 바래요. 스팅어도 잘 달리네요. 저거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입 하시는 분이 동작을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드리프트도 지금 시전하고 계시고 상당히 좀 실력이 있는 분이 지금 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동선이 상당히 깔끔한데요. 자, 코너를 안 열어주시네요. 직선 도로에서 한번 앞질러 볼까요? 무게가 있으니까 아마 앞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산차가 상당한데요? 엄청나네요. 박스터에 앞서서 실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실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자, 굉장히 이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일본 코너를 진입을 했는데, 이 정도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대단한데요. 박스터를 궁극에 달리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포르쉐의 진정한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뭐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지금 저 횡지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1.5G 정도 나왔어요. 1.5G요? 이거 상당하네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28 박스터 S. 놀랍네요. 차가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출력, 리스판스, 그다음에 심지어는 코너링 포스까지 다 좋아졌네요. 일단 가속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네. 그 VGT, 포르쉐에서 VTG라고 부르죠. 네. Variable Geometry, Variable Turbine Geometry. 그걸 바꿔서 자꾸 써가지고 헷갈려 죽겠네. 예, 뭐 VGT라고 써도 되고 VTG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보통 그 VGT가 디젤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가솔린에서는 좀 희귀하지 않습니까? 예, 포르쉐 터보 S라든지 포르쉐 터보, V8 터보라든지 GTR.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터 S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4기통에서는 유일한 가솔린 가변 터보예요. 터보렉이 없는 건 아닌데 상당히 터보렉이 느껴지진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가감속, 핸들링, 코너링, 와인딩 이런 데서는 터보렉 거의 못 느낍니다. 네, 뭐 자연흡기 엔진처럼 아주 매끄러운 출력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거의 뭐 의식하지 않으면 터보렉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초반 토크가 워낙 좋아서 2000 RPM 근처에서 발휘되는 토크가 두텁기 때문에 터보렉에서 어떤 아쉬움들이 거의 뭐 상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터보렉을 없애는 기술이 얘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 VTG.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악셀을 뗐을 때 뗐다 밟을 때 솔직히 터보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셀을 뗐을 때 잠시 스로틀을 완전 오픈하고 퓨얼 컷하고 이그니션 오프 두 가지로 일단 출력을 오프 시켰다가 다시 악셀을 밟으면 공기는 계속 돌리고 오니까 잠시 동안 그리고 다시 파워를 내니까 공기 돌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 터보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기가 멈췄다가 다시 돌리려니까 그래서 터보렉을 많이 없앤 거죠. 그 이제 베리오캠 플러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뭐 그런 기술들을 이제 뭐 우리가 그 밸브 양정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밸브 그 각도 틀어주고 타이밍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그 가솔린에서는 스프롭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들이 베리오캠 플러스라는 기술로 이제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쉐에서는 이제 그 기술을 사용을 하고 또 가변 터보면서도 배기 부합을 빼는 또 웨스트 게이지도 만들어놓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말 초반 리스판스도 좋고 터보 엔진의 그 단점이 고속에서 허당치는 그런 느낌도 별로 없었어요. 고RPM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속발, 흔히 말하는 고속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NA가 고RPM을 가면 갈수록 좀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뭐 얘가 터보라서 아이 후졌어 뭐 이렇게 말할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최저 그 회전수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 RPM에서의 어떤 지나친 배기 배합 때문에 뭐 생기는 이제 비효율, 효율 저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보다 좀 괜찮았어요. RPM 리밋 자체는 얘도 상당히 높아요. 7,000 넘어가요. 그러니까 RPM도 높게 쓰고 터보차저로서는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생각 외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좀 놀란 부분이 있고요. 뭐 PDK는 여전히 똑똑합니다. 뭐 여전히 말 잘 듣고요. 빠릿빠릿합니다. 100km 정도에서 가속하는 능력. 추월 가속. 981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빨라요. 리스판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초속, 중속, 고속이 다 차이 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CTS-V랑 M5랑 우리 비교하면서 우리 편집장님이 4단에 80km. 그러니까 뭐 RPM 2000밖에 안 되는 거기서 출발하자 이래갖고 M5가 초반에 허당을 쳤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쫙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럼 터보일 때 얘는 그럼 낮은 RPM에서 허당이 치느냐? 그거하고 비교 안 되게 바로바로 나옵니다.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요. 그리고 저속에서 그 두텁게 발휘되는 토크가 고속에서도 상당한 리스판스로 이어집니다. 고속 회전에 대한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제일 놀란 거는 횡지.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1.6이지라는 횡지 수치를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양산 스포츠카 1억 언저리 그러니까 1억이 좀 안 되죠. 9천만 원대 양산 스포츠카에서 가능한 수치, 깡통차 기준으로 1억이 안 되는 차 가능한 수치가 아닌데 말이죠. 이야 정말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1.62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1.54 한 번 더 스핀하고 막 이런 적이 없는 같은 첫 타임에서 보통 스핀을 할 때 스핀하기 직전에 횡지가 한 1.5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핀 할 때는 횡지가 낮아져요.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작할 때 뭔가 가장 턱 걸린다든지 스핀을 하다가 멈추면서 턱 걸린다든지
그럴 때 횡지가 갑자기 탁 커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정말 횡지를 받으면서 쭉 끌고 나갈 때 그때 회전할 때 횡지가 그 횡지를 넘어서요. 1.6이 나왔어요. 네. 와, 이거는 저는 정말 718 박스S의 코너링 포스가 네.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정돼요. 네. 네. 한 번 거동을 잡으면 네. 꾹 하고 끌고 나갑니다. 네, 네. 그리고 뉴트럴한 성향을 아주 흐트럼없이 끌고 나가고요. 네. 미드십 5대5의 아주 훌륭한 무게 배분을 네. 10분 발휘해서 네. 이게 무게 중심이 또 중앙으로 몰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요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네, 네. 그래서 모든 회전 구간을 돌 때마다 네. 뒤가 아주 자연스럽고 네. 정말 뭐랄까요, 명쾌하게 네. 후미를 싹싹 선회에 맞춰서 동선에 맞춰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차로는 이 정도면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속도로 코너를 들어가도 네. 장난하니? 거의 이 느낌. 탈출 속도도 네. 빠르다 보니까 네.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네. 나왔어요. 네. 빠르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성능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풀체인지에 가까운 네. 성능 향상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718이라는 숫자가 그 50년대, 60년대의 전설적인 레이스를 휩쓴 그 포르쉐 미드십 스포츠카 718의 명성을 따와서 그래요? 붙인 명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그 정도까지 이름이 네, 붙을 터보 하나 만하겠어? 달았으니까 예. 그냥 좀 과장하나 보다. 네. 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종합적인 상품성을 보니까 네. 뭐 걸맞는 네.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350마력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정말 훌륭한 밸런스를 충분히 10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네. 그리고 아주 뭐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출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차원에서 네. 981과 또 차별화되는 게 네. KSM 네. 그 자세 제어. 예. 예. 981은 온 아니면 오프예요. 근데 온일 때는 그 슬립을 할 때, 네네. 하기 시작할 때 예. 그그그극 하면서 예. 뭔가 진동이 생겨요. 네, 뭔가 자세를 잡아주려는 네. 그런 어떤 개입하는 어떤 동작들이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요. 예. 근데 얘는 그게 굉장히 섬세해요. 네. 그리고 온 상태에서는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잡아줘요. 네. 근데 얘가 스포츠가 있고 오프가 있어요. 스포츠에서는 그 MDM처럼 뒤가 살짝 날 네. 때까지 봐줘요. 살짝 슬립하는 것만 허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살짝 이상을 넘어가서 흐르려고 할 때 잡긴 잡는데 잡는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 잡는 것도 위화감 있게 잡는 게 아니라 네. 살짝 개입해서 네. 중심을 다시 차체가 네. 스스로 자연스럽게 잡는 것처럼 잡아줘요. 네. 그러니까 그그그그 하면서 뭔가 인위적으로 잡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그 다음에 PSM을 오프했을 때. 오프했을 때도 네. 오프했을 때는 얘가 안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뒤를 날리기가 쉬우냐? 별로 그렇게 진짜 예.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날아가다가 자꾸 잡고 날아가지도 잘 안 해요. 예. 얘가 밸런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밸런스가 더 좋아서,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네, 안정감이 뛰어나서 네. 그런 어떤 동작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예, 앞에 570이 트랙을 타고 이제 집을 향해서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차 같으면 저 정도 차를 보면 네. 오, 센 차다, 예. 두렵다, 네. 함부로 댐비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와인딩 코스에서는 한번 붙어볼만 하겠는데요? 야, 뭐 맥날은 너 2인자잖아 250 밑에. 예.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느낌? 네. 상당히 이 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용기 네. 백배하는 차예요. 우리가 서킷을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와인딩 코스를 간단하게 좀 네.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981을 이제 이 718로 따라가 봤는데, 네. 따라가는 동작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편안하게 운전하고 한 7, 8m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네. 간격을 계속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갔는데, 저 오너분께 네네. 제가 와인딩은 이렇게 하는 거고 네. 횡지를 꾸준히 실어 나가고 이런 걸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네네. 위험하지 않은 한도에서. 네. 그때 그 981의 횡지가 한 1.0G, 1.1G 정도 됐어요. 네. 아주 낮지도 않고 네.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뒤에 보니까 너무
편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참 좋구나. 981하고는 또 다른 동작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981도 사실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차 아닙니까? 밸런스 좋죠. 국도에서 뭐 1.3G까지 제가 내보고 막 그러니까요. 718 가지고 1.1G, 1.2G 정도는 장난이에요. 정말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장난이에요. 장난. 그리고 거의 뭐 한 번 자세를 잡으면 흐트러짐 없이 코너를 돌아나가니까 그 점에서도 상당히 차가 재밌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운전을 썩 잘하지 못하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981은 좀 켜면 속도를 좀 내면 그래서 좀 우야감이 생기고 그렇다고 끄자니 불안하고 근데 이 718은 스포츠만 놔도 그냥 노멀 온 시켜도 달려도 그렇게 위화감이 있게 막 잡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와 조금 더 빨리 달리겠다고 하면 스포츠만 놔도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충분히 재미를 느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세팅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킷에서도 아까 이제 스팅어를 좀 따라가 봤는데 스팅어가 그 언더로 코너를 들어가서 오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운전을 잘하시는 운전을 잘하시더라고요. 그 오버로 나와야만 제 랩타임을 낼 수 있는 그런 포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길어서 브레이킹 타임도 훨씬 그 진입 브레이킹을 좀 빨리 밟는 걸 보니까 좀 악격감에서 타는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킹의 페이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죠? 불안감을 갖고 항상 이렇게 좀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밟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그래서 이제 뒤따라가면서 이 사람 운전 어떻게 하지? 우리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뒤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마지막 코너에서 추월을 하고 메인 스트레이트 가니까 가속은 굉장히 빨라요. 얘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제 1번 코너 딱 지나서 2, 3번 코너 지나면서 뒤를 딱 보니까 저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횡지 부분에서는 뭐 거의 그 차원이 다른 어떤 동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스팅어도 뭐 직선 코너에서는 꽤 그 속도를 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탈출 속도가 제가 많이 빨랐는데 보니까 한 2대씩 3대씩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똥침 돋듯이 뒤에 딱 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언더로 진입하는 걸 보니까 전륜의 롤강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롤강성을 서킷에 맞게 조율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승림차죠. 그래서 언더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걸 봐서는 타이어 부분이 이제 측면 부분에 뭐 좀 뜯겼거나 아니면 손상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드라이버가 좀 훌륭해서 그런지 뒤뚱거리는 동작 외로 속도는 좀 빠르더라고요. 운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감동받았어요. 저 스팅어 가지고도 제법 잘 돌리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역시 또 미드십의 어떤 그런 동작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박스터 718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산차가 뭐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국산차도 이렇게 박스터처럼 미드십의 5대5의 아주 훌륭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를 최대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킷에서 정말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를 좀 만들어줬으면 해요. 나오겠죠. 전반적으로 저는 상품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진 소음 가장 이제 그 궁금한 게 엔진 음색. 엔진 사운드. 터보라 그러면 M3 같은 경우도 이제 터보 모델이 나오면서 뭐 방구 끼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저음이 강조된 걸걸한 소리예요. 근데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소리를. 이 소리 만드는 소리 같아요. 증폭하는 소리 같고 이게 뭐 사기통에서 난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분명히 이제 인위적으로 좀 배가시키는 소리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뒤에 엔드 머플러에서 나오는 소리도 우리 저 피트 안에서 시동을 걸 때 보면 소리가 우르릉 하잖아요. 카랑카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확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사운드 제너레이터로 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살짝 보조만 해주는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기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살짝 거들어주는 정도의 세팅인 것 같아요. 근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지는데 가속 페달을 떼거나 아니면 저속으로 달리게 되면 또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우렁찬 소리 대비 급격하게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서 이게 일정하게
리니어하게 소리가 증폭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네. 좀 세련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981 같은 경우에는 자연흡기 특유의 네. 매끄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죠, 사운드가. 그래서 늘 일정하죠. 네, 일정 간격을 두고서 속도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배기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은하면서 정말 감성을 자극한다. 배기음 크기 자체는 718의 소리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하지만 소리 자체는 또 우렁차고 남성적이고 약간 좀 존재감 있는 배기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718 소리 괜찮아 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저 차에 튜닝 머플러가 달려 있었는데 네네.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서 특히나 이제 악셀 뗄 때 예. 부닥닥닥닥 거리는 팝콘 튀기는 소리 제가 싫어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순정으로 돌려버렸는데 네네. 저는 이 터보 모델을 오늘 타보면서 더 조용하지 않겠나. 나는 오히려 반대로 기대를 했어요. 네. 근데 좀 시끄러워요 지금. 네. 그런 어떤 그 호불호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터보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걸걸걸걸 하면서 뭔가 좀 긁는 소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또 사실은 자연흡기 스포츠카의 자연흡기의 그 카랑카랑하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더 좋긴 한데 이 소리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좀 들어요. 존재감은 확실하지만 근데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이라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오너분들 동승을 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하고 이러면서 좀 이제 집중해서 타니까 0.6G가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빨 털면서 그렇죠. 타니까 0.56G인가 뭐 6G가 조금 안 됐어요. 981보다 약 10% 정도? 대략 그 정도 10%G가 횡기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981이 최대치가 1.5G 정도라고 보면 718은 한 1.65? 그 정도 되겠죠. 최대치 한 1.7G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뭐 타이어 좋은 거 쓰면 뭐 그런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 1억 언더의 양산 스포츠카로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겁니다. 대단하죠. 진짜. 사실은 무게 배분이 차에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981은 무게 배분이 50대 5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뒤가 살짝 무거우면 기본적인 성향은 오버스테어 성향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무게 밸런스가 더 좋아지면 오버 성향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버 성향이 중요해지는 만큼 뒤에 더 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뒤에 롤 강성을 더 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더 잘 맞춰놓은 거고, 그렇죠. 하중을 더 잘 견디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6기통을 2기통 정말 2기통을 거 잘라갖고 빼갖고 내 4기통으로 딱 만들었다. 딴 거는 변화가 없어. 라고 말할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럼요. 너무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출력 전반적인 느낌서부터 밸런스 그리고 코너리 포스까지 전반적인 어떤 품질이 살짝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 치고는 변화도 상당히 커요. 차주분도 차값 외에 옵션을 3,700만 원을 쓰셨어요. 너무해요 그거. 그래서 총 1억 3천 뭐 거의 500? 그 정도 견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포르쉐가 원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니 차값이 9천 얼마에 옵션 좀 붙여서 4천이면 차값의 반이 옵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까라라 같은 경우에는요 1억 5천짜리 차를 2억 5천짜리 만들기 쉬워요. 진짜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함정은 1억을 들여놨는데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아는 사람들은 와 하는데 저들끼리 와해. 모르는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은 개구락지예요. 똑같아요. 둘 다 포르쉐예요. 근데 서로는 부러워하고 서로는 의기양양한다는 거죠. 별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뭐 자기 만족이니까요. 그리고 포르쉐 옵션질이야 뭐 유명한 거 아닙니까? 또 이게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이제 필수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공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사회적 기반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또 수십 년간 일한 거에 대한 보상.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성공 노력 없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또 포르쉐 하시는 분들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노력해서 수십 년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자기의 선물을 주시는 건데 선물하는 김에 좀 제대로 된 선물을 하고 싶으니
뭐 이것저것 넣고 싶은 거 넣자. 카트에 집어넣다 보면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거죠. 네, 뭐 기본이 3, 4천, 네. 많게는 뭐 5, 6천, 네. 심지어 1억까지 넘어가는. 네. 예. 네. 그러니까 포르쉐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 머리가 좋죠. 네. 아, 이 탑 소리 정말 이거 많이 나는데요. 아니, 찌겁찌겁. 얘가 유난히 좀 나는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차를 가지고 트랙을 몇 번 타셔가지고 이게 그 소프트 탑이 안에 이제 메커니즘들이 좀 있잖아요. 힌지 부분이 네. 복합 인지니까 네네. 또 그 복합 인지는 작은 어떤 그 얇은 철 구조물이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게 뒤틀려서 네, 그럴 수 또 있죠. 러버 패드들의 어떤 이음새 네. 그 닿는 면 네. 이런 부분들에서 마찰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힌지가 꽉 껴 있을 때는 네. 새 차일 때는 힌지가 옆으로 놀지를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괜찮다가 좀 이제 그 서킷도 좀 타고 네. 차에 좀 차체 하체에 좀 부담도 주고 그러면 나사도 풀리고 힌지 부분이 약간 유격이 예.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연결 부위도 호술해지고 그러면 요 진동이 생길 때 그 고무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움직이면 뒤틀리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네.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찌꺽찌꺽찌꺽 그리고 삑삑삑 이런 소리가 힌지에서도 나죠. 나고 네. 그 힌지를 잡아주는 스프링에서도 뭐 나고 막 네? 러버 패드에서도 네, 나고. 네, 네. 근데 이게 차 안이 이렇게 밀폐돼 있으니까 네. 반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뒤에서 나는 건데 꼭 앞에서 나는 것 같고, 앞에서 네. 나는데 뒤에서 나는 것 같고. 네. 이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실리콘 스프레이를 가지고 아주 떡칠을 한다. 네, 저 차에 실리콘 스프레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식당 가서 한번 뿌려보고. 네, 그래서 뭐 임시적인 뭐 대증요법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한 뭐 일주일 정도 네. 소음을 줄여서 좀 더 쾌적한 라이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는 합니다. 42.9kgm를 네. 1950에서 4500 네. RPM에서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tilted 토크가 넓은 구간에서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요. 예, 수치도 높고요. 네. 2.5리터로서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최고 350마력을 네. 6,500rpm에서 냅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상당한 수치입니다. 2.5리터에서는요. VTG를 통해서 터보렉을 또 거의 자연흡기 수준으로 줄여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전반적인 상품성 좋고요. 이게 엔트리지만 가격은 또 엄청 비싸요. 네. 9,200만 원이 넘습니다.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엔트리 같지 않은 가격대고 옵션 조금만 붙이면 1억 2천 3천 뭐 금방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까르라를 구입할 수 있는 가시골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도 1억 3천 뭐 500 이상 넘어가니까 아니 고객님 왜 까르라를 안 사시고 네. 이 차를 사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 그래요. 까레라는 까레라이스 같아서 싫어. 아마 와인딩을 통해서 재미있게 차를 타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50대 50 미드십 최적의 밸런스가 발휘하는 네. 코너링에서의 자연스러운 요 네. 이걸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당연히 박스터 박스터 사셔야 가이엔이죠. 됩니다. 네, 네. 강추입니다.